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병이 들면요, 사람들은 뭐가 잘못일까? 이거 재수 없어 병 걸렸으니까 뭐 재수 좋은 적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콩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 파 심으면 팥이 나잖아, 그죠? 그와 같이 모든 질병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무슨 약을 먹어서 고치려 한다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는 탈도 많지만 약도 많아요. 이 건강에 좋은 걸 생각할 때 주로 뭐 무슨 음식이 뭐에 좋다, 무슨 약이 뭐가 좋다, 되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이 탈도 많은 세상이지만 약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70억이 사는데 한 사람이 한 가지 생각만 해도 생각이 70억 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몸을 회복하는 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70억 중에서 몸의 구조와 기능과 작용은 똑같아요. 70억이. 그리고 건강은 생각의 문제일까요? 육체의 문제일까요? 몸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까지 생각에 뭐 좋은 방법을 찾아서 했는데 생각에 좋은 방법이 아니고 몸이 원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자 이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간염에서 간암이 왔어요. 그러면 자꾸 뭐 암에 뭐가 좋은 게 없을까 이러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몸은 무슨 병이든 어디가 아프든 피가 몸을 고쳐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검사입니까? 피 검사 제일 먼저 해요. 그럼 우리가 간이 안 좋을 때 간을 치료하려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해야 될까요?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첫 발걸음이 우리는 간이 안 좋으면 나무만 보고 간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쓰다 보면 피가 독성을 띠게 되면 전신이 다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 먹고 나면 그 부위의 암은 좀 줄어들지 몰라도 약의 부작용으로 배 아프고 설레사 나고 면역 백혈구 떨어지고 난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핵심을 잘 짚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막을 여행할 때 사람들이 이제 쓰러지게 되고 죽게 되는 원인이 물 부족, 식량 부족, 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쓰러지는 제일 큰 원인이 마음의 조급함이래요. 그 심리적 부담을 가지게 되면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좋은 첫째 약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길을 멀리서 보면 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길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정상까지 갑니다. 그 조급함이 왜 오는가 하면은 제가 암이 안 걸려도 세상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나이 들면 죽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내가 죽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암이 걸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암도 금방은 안 죽어요. 미래의 죽음을 오늘 죽을 것처럼 땡겨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입니다. 갔더니만 사진을 찍으니까 폐에 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80노인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거 의사는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수술하면 10년 감수하면은 10년을 짧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80노인이 10년 더 살아 94나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감기를 하고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인데는 암이라는 소리를 안 했어. 지금도 정정하세요. 의사는 아마 한두 달 가면 힘들 겁니다 이랬는데 1년이 넘어도 멀쩡하게 사세요. 근데 만일 제가 생각하기를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암입니다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벌써 돌아가셨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상태가 병의 90%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적인 것이 병든다 하면은 육체의 병을 급속도로 키워요. 우리 선생님이 간염일 때는 별로 몰랐어. 뭐 그런 대로 괜찮겠지 하고 지내다가 의사가 암입니다 하는 순간부터는 하루아침에 초조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우리가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오늘 하루만 이렇게 잘라 사세요. 내일을 오늘 가져오면 내일의 희망보다는 내일의 근심이 더 많기 때문에 인간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요 병이 더 잘 나요. 왜 잘 날까요? 어떤 가물은 같은 사물을 봐도 혹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압니까? 차이가 뭘까요? 사물을 딱 볼 때 여성은 그 사물의 부정적인 면을 깊이 보고 긍정적인 면을 안 봐요. 남성은요. 그 사물을 볼 때 긍정적인 면을 보고 부정적인 면을 잘 안 봐요. 부부싸움 하면 당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아침에 나인데 어떤 말을 했잖아. 딱 기억하는데 남자는 난 절대 그런 거 기억도 없고 생각도 안 나. 그럼 싸움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왜 병이 문제인가 하면 저희 아버님도 50세 때 암으로 돌아가신대.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 문제라. 어느 한 사람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 전체가 문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성이나 여성의 심리 상태를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부부가 함께 투병하는 집은 잘 나요. 어저께 작년이죠. 방사선 째고 항암제 해서 8번 아픈해가지고 유방암 환자인데 거의 걷지도 잘 못해요. 너무 힘드는 거라. 그래서 그 남편이 와서 자기가 횡성에 어디 공기 좋은데 그 동네에서 이제 뭐 자금이 나온 걸 가지고 산속에다가 휴양을 하나 차렸어요. 휴양림 같은 데다가. 근데 그 동네 주민들이 운영을 할 줄은 모르니까 문을 닫아 놓은 것이 나온 걸 이 사람이 이제 그 새를 얻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겠냐 하고 묻길래 환경적으로 참 좋습니다. 요즘은 어디에 요양하러 가라 그럴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시골은 전부 농약입니다. 논밭에.
시골에 가도 농약이고 갈 데도 없어요. 도시나 시골이나 농사철 되면 똑같아요. 어쩌면은 시골이 더 독해요. 근데 거기는 전부 이제 산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부인하고 어저께 우리 캠프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조금만 그래도 숨이 차고 유방암으로 힘들었던 사람이 아무 불편 없이 회복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뭐하러 왔는지 압니까?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좀 휴양시설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한다 그래봐야 누가 소개가 안 되니까 그 홍영선 볶음국식 휴양소 좀 할 수 있냐고 그 간판 하나 달게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자연이 의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도시에서 사업을 접고 부인 때문에 산골짜기 들어갔을 때 1년간 경제활동을 안 하고 산속에 살면 경제가 거의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경제적인 손실은 좀 봤을지 몰라도 가정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의 순간이 오면 뭔가 변화도 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앞에 것만 보고 가다가는 힘들기 때문에 좀 멀리 좀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 그 부인은 정말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지금의 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그 생각은 가질 필요 없어요. 희망이 제일 좋은 약인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남자는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여성은 부정적인 면을 더 깊이 봐버려요.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살고 죽는 거는 사모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성은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항상 그것을 생각하시고 사람은 그래요. 말을 해야 통하는 건 아닙니다.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세심한 배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가 죽는 것은 암이 걸렸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가 하면은 암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암이 걸려보면은 세상에 좋은 약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떤 기본적인 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환자는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럼 부인은 살고자 싶어 하니까 처음에는 이거 해서 나면 돈 벌면 되겠지 하고 돈을 써요. 요새 그렇게 가정이 넉넉한 집들이 다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쓰다가 경제활동이 안 되고 쓰기 시작하면 금방 이 돈통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 끌고 이제 빚내기 시작해요. 결국은 암 환자가 암으로 죽을까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까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제가 어떤 경우는 한번 가보면요. 재산이 다 매덕이 날아가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죽을 때 막 일을 갈아요. 왜 일을 간지 압니까? 자기 병든 걸 볼모로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미 우리 몸에 1차 면역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2차 면역계로 뭔가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필요한 것은 꼭 써야 되겠지만 무조건 돈 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간암을 난 지 얼마가 된지는 모르지만은 이게요, 암 냄새는 돈 냄새보다 더 독합니다.
누구 집에 암 환자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 건강식품, 보조식품에서 뭐 용하다는 데가 얼마나 귀에 많이 소문이 들어온지 또 우리 선생님도 자연히 안테나를 더 점점 더 높이 뽑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면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게 공짜입니까? 돈 들어가야 됩니까? 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식품과 약을 했을 때 간은 더 빨리 망가진다는 거. 간은 그걸 해독하는 기관인데. 그렇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은 가장 기본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첫째 원칙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은 재수 없어 걸린 게 아니고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겁니다. 진짜 내가 어디 요양원에 안 걸리면 자꾸 요양원에 돈 주고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암 환자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암 환자들이 그 요양원에 가서 다 살아날까요? 다 죽어도 갈까요? 한 10명, 20명 모였다가 한 사람만 이렇게 다운이 되면은 그걸 바라보는 우리 선생님 마음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바라기는 그래요. 어정쩡하게 그냥 요양원에 그냥 생각 없이 갈 바에는 집에서 가족까지 함께 생활을 바꾸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마음이 벽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옆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환자의 건강 회복에 제일 좋습니다. 그럼 환자에게 제일 힘이 되는 사람이 가족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보다 더 좋은 간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엄마도 그렇고 자녀들이 우리 그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힘내서란 말은 힘내서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한번 웃어주고 배려해주고 어깨 한번 주물러주고 그것이 사실은 더 좋은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 거는 뭐 자꾸 먹는데 이제 신경을 쓰니까 그런데 뭐 여기 올 때는 다 뭐 인터넷 다 보고 와요. 어제 캠프부터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고 그냥 내 얼굴 보러 왔대. 보고 한번 가버렸어요. 해남이니까 너무 머니까. 제일 좋은 약은 어디 있는가 하면 침입니다. 입에 침. 간에 제일 좋은 약도 침이에요. 침에는 면역 호르몬, 회춘시키는 호르몬, 관절염 치료하는 호르몬, 모든 약은 침 이상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첫째 환자가 나는 뭐 좋은 걸 먹어야 하는데 돈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가장 양질의 침이 내가 먹는 음식에 잘 섞이게 할까? 거기에다가 우리 선생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근데 사람이 양질의 침을 분비하려면 첫째 약을 먹으면 안 돼요. 감기약만 먹어도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침이 안 나와요. 그러면 잘 때 문을 좀 열어야 될까요? 우리가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죠? 그죠? 가급적이면 낮에는 많이 밖에 생활하세요. 우리 어릴 때는 여기 손수건 이렇게 달았어. 그죠? 왜 그럴까요? 뭐 방 안이나 바깥이나 차이가 없었잖아요. 물 떠놓으면 다 얼고 그럴 때는 산소가 풍부해서 침이 잘 나와서 입도 헐고 코도 나오는데 요즘 아파트에 사는 애들 침이 안 나와서 손수건도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을 딱 닫고 잠하면 입이 말라요. 아침 일어나서 나는 냉수라도 한 컵 먹어야 될 정도라 하면은 이 산소가 부족해져 있어요. 우리가 감기약만 먹어도 입이 얼마나 마릅니까? 그거 해독하니라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뭔가 좋다고 먹을수록 입이 말라 들어가면 산소 부족이고 뭐가 안 나버려요.
침이 안 나버려요. 그러면 치료가 안 돼요. 아마 내가 입에 냄새가 나고 잇몸에 피가 나고 예? 입에 충치가 있다. 이해. 침이 안 나왔다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침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 그런 산소가 잘 통하고 밤에 잘 때도 보일러 끄고 인터넷 좀 보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환경을 잘 조성한 다음에 이제 식사 때 이제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자세 담는데도 에너지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피곤할 때는 누워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피곤할 때 이렇게 소파나 의자에 기대에 누워가지고 눈을 한 5분만 감았다 떠도 눈이 어때요? 밝아지고 기운이 나요. 그래서 이 시각적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식사 때 뭐 벌러덩 누워도 좋고 기대어 누워도 좋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요.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음식을 입에 넣고 씹기 시작하면 이 침이 최고로 좋은 양질의 침이 나와요. 그래서 누워서 씹으면 절대로 이놈이 죽이 되기 전까지는 안 넘어가게 돼 있어. 뭔 말인지 됩니까? 떡 먹으면 잘 체하지만 그 잘 체하는 떡도 누워서 떡 먹기란 말이 누워서 먹으면 안 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기초는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잘 돼야 그 다음에 이 기초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모래 위에 기초 없이 지으면 집이 어디 됩니까?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에 제일 해로운 거는 간에 제일 해롭던 건 안 되죠. 간은 해독기관이기 때문에 얘들은 쉼이 필요해요. 얘들에게 제일 좋은 약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약이 아침 7시 점심 1시쯤 식사하고 간식과 저녁을 확실히 안 먹을 때 얘들은 제일 좋아 그래요. 우리 일하다 쉴 때 좋습니까? 간도 쉬어야 회복이 되거든요. 오죽하면 우리가 콧구멍도 쉬어야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코에 냄새 맡는 후각신경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해가지고 콧구멍이 두 개가 동시에 열려 있으면요. 하루만 지나면 이 냄새 맡는 후각세포가 다 죽어서 우리가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려보면요. 양쪽 코가 다 막힙니까? 꼭 한쪽이 막힙니까? 이 코가요. 이쪽이 1이면 이쪽이 9, 이쪽이 1이면 이쪽이 9 이렇게 해서 2시간에서 4시간마다 교대로 일을 해요. 심지어 콧구멍도 쉬어야 일을 해요. 그죠? 그럼 위도 쉬어야 되고 간도 쉬어야 돼요. 간이 오장 중에 장구입니다. 얘들은 위에 음식이 들어가 있을 때는 힘을 못 써요. 해독하느라고. 그래서 이 선생님의 두 번째 명약은 냉수 먹고 속 차리는 거예요. 간식은. 간식하고 저녁 다 끊고. 일단 그렇게 할 때 뭐가 살아나는가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1차 면역 기능들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피가 되니까 음식을 좀 가려 먹어야 되겠죠. 음식은 뭐 좋다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해주고 저거 좋다면 저거 해주는데 송충이는 무슨 요리가 제일 좋을까요? 송충이를 키운다면. 우리 사모님 송충이 키우면 무슨 요리 해주시겠어요? 솔잎 줘야겠죠. 누에를 키우면 요리를 뭘 해주실래요? 뽕잎 해줘야 되겠죠. 휘발유 엔진은 휘발유, 경유차는 경유요. 사람의 소화기관은 곡식보다 더 좋은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채소, 과일, 단백질 다 눈 끊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소화기관은 채소 소화기 0%입니다. 그래서 생채소는 질소가 많아서 썩어버려요. 그럼 그 독성 해독하느라고
간이 금방 망가져요. 그 다음에 단백질요.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인간의 소화기관은 단백질을 소화를 못해요. 거의 한 탄수화물 소화액의 10분의 1밖에 없다 보니까 고기나 생선 먹고 화장실 가보면 대변 냄새 어때요? 썩는 데가 나요. 그러면 이게 부패될 때 황산, 인산, 요산, 시체가 썩을 때 나오는 그 푸토마이라는 이 맹독을 간에서 해독하느라고 간이 퍼져버려요. 왜 곡식을 먹게 하는가 하면요. 지금 항암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양제도 만들어야 되고 면역물질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만들어요. 어디에서요? 우리 몸의 대장이 1m 50인데 여기가 제약회사예요.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만들듯이 우리 몸은 대변 무게가 한 250g이 돼요. 여기에 3분의 1이 한 500여 종 100조 마리 미생물인데 여기 이 미생물 목자입니다. 여기서 애들이 우리가 먹은 곡식을 먹고 음식을 발효하면서 비타민, 면역물질, 생명물질, 항암제를 이 똥배에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명언이 뭔지 압니까? 인간은 똥배 힘으로 산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임금님이 변을 보면은 변을 조사했습니까? 궁중 내의원들이 나무 변기에 받아가지고 색깔, 냄새, 맛을 다 봐서 음식을 가렸던 거예요. 그래서 똥은 싸러 가는 것이 아니고 보러 가는 거예요. 간암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암이란 걸 아이고 복 받으셨다 그죠? 아마 1년만 지냈더라면 아마 돈 꽤나 쓰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그죠? 처음에 시작을 잘못하면은 이 내 몸의 어떤 원칙은 모르고 뭐 좋다고 하는데 가다 보면 이거는 이제 헤매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단은 생채소는 신화는 버려야 돼요. 채소는 유기농이고 뭐 자연농이고 채소 자체 소화액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료를 줬든 유기농으로 퇴비를 줬든 그게 전부 질소입니다. 이게 질산염 상태로 생채소에 이게 축적이 되면은 입과 위장의 아질산균이라는 균에 의해 가지고 아질산염으로 바뀌어요. 햄, 소세지, 어묵을 사면은 거기에 아질산염 나트륨 써놨어요. 그게 육가공 식품의 방부제입니다. 그걸 안 해놓으면은 보툴리누스 균이 번식해서 독성을 뽑으면 이 근육마비 입이 막 돌아가 버려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방부제로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아질산염이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 아민과 결합이 되면 한 300여 가지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간 독성 세포 돌연변이 암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아질산염은 이 암세포는 스스로 이렇게 점액을 분비해서 새로운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혈관에 딱 붙여놓고 혈액 속에 당을 먹고 급속하게 자라요. 그래서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페트 사진을 찍을 때 포도당에다 양성자를 넣어가지고 추적 사진을 찍어요. 왜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당 대사가 4배가 높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잘라가지고 영양분 공급을 안 하는 것 치료법을 연구하잖아. 그죠? 근데 이 산토끼나 노루가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상처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자연 상태에서 주면 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진데 한 달이 걸리면 아질산염을 투여하면 일주일이면 다 재생이 돼버려요. 뭐 당뇨 환자나 심장병 환자는 새로 혈관이 만들어져서 순환되면 좋겠죠. 근데 암세포에 암 환자에게 새로운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면 누가 그걸 통해 영양 공급받을까요? 암세포만 자라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암 환자는 생채소 생과일 먹으면 안 돼요. 과일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이 아질산염 중독이 되면 어떠냐? 아질산염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자다가 소변 보러 가면 내가 아마 아질산염 중독으로 보면 돼요. 자다가 소변 보러 가는 사람은 과일부터 끊어야 돼요. 생채소 끊고. 그러면 자다가 소변 보러 안 가요. 몸이 추운 것도 없어져요. 우리가 저체온증이 암체질이라 그죠? 습하고 냉하면 곰팡이가 많이 낍니다. 근데 우리 몸의 암의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인데 이들이 습하고 냉하면 자꾸 번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열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다. 합니까? 그죠? 그럼 열을 올리려면 에너지를 태워야 되고 태우려면 산소가 잘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먹는 음식 외에 폐를 통해 공기가 들어와서 먹은 음식의 에너지를 태워줘야 돼요. 근데 여기 보통 공기 중에 산소가 한 21% 있다면은 여기 0.1%의 연탄가스, 일산화탄소만 있어도 우리가 빠르면 30분, 늦어도 4시간 내에 다 죽어요. 왜요?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보다 일산화탄소와의 결합이 300배나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보다 아까 우리가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었을 때 들어오는 그 아질산염과의 결합은 270배나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채소, 생과일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요즘 사람들은 설탕이 해롭다니까 과일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아질산염 중독이 돼가지고요. 헤모글로빈하고 산소가 결합이 안 되고 헤모글로빈과 아질산염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산소 부족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치매도 빨리 오고 에너지를 태우는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열이 발생이 안 돼가지고 전부 냉체질입니다. 몸은 추워지니까 열을 올릴 방법이 없으니까 몸속에 물 빼느라고 소변만 추워지면 더 자주 봐버려요. 그래서 채소를 익히면은 질산염이 반 이상 줄고 말린 나무는 소실돼요. 그러니까 미역 같은 거 말린 거 아닙니까? 그죠? 미역, 고사리 뭐 발암물질 있다 그러지만 고사리 먹어서 암 생길 정도로 먹으려면 지게로 먹어야 돼요. 그럴 일 없으니까 취나물 뭐 이런 거 우리 사모님 뭐 신선한 것에 유혹받지 마세요. 신선한 것에 유혹받지 마시고 꼭 생걸 채소를 먹더라도 충분히 익혀서 요리해서 드려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나물 뭐 많이 삶을 때 보면은 그 삶은 물 버렸어요. 다 먹었어요. 버렸어요. 질소 많은 게 다 버렸어요. 그 안 가르치셔도 어떻게 잘 알았는지 몰라. 요새는 일부러 그 삶아가지고 마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원칙적인 것에 충실하면은 돈 안 들이고도 병을 잘 고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것이 비쌉니까? 말린 것이 비쌉니까? 우리 선생님 말린 게 싸지요. 묵나물 같은 게 생채소 뭐 신선한 게 얼마나 비싸요. 하우스. 그런 거 안 먹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은 안 잡수는 게 좋겠지. 그죠? 예. 그럼 과일 값이 비쌉니까? 돈 많이 들어가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돈 많이 벌어요. 저녁 안 먹고 돈 벌지.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기본 틀을 좀 이해했으면 이제 좋겠다는 게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어차피 병은 걸렸어요. 걸렸으니까 우리 몸에 이 암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이 4가지입니다. 이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기존의 항생제보다 더 강력한 걸 만든 게 항암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균을 죽이는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항생제나 항암제의 기능은 이 세균의 껍질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세균의 세포 내 단백질을 파괴해요. 이 모든 균은 껍질이 살아있으면 속 안의 단백질은 항상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쓴 항암제는 안 들어서 다시 바꿔줘야 돼요. 내성이 생겨서 안 들어버려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이 세포벽을 깨트리는 게 뭔가 하면 과산화수소예요. 그걸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백혈구가 병균을 파괴하고 죽인다 그죠? 그 백혈구의 무기가 바로 과산화수소예요. 이 과산화수소는 갑상선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 주변에는 과산화수소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과산화수소가 강한 폭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더 센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화학 반응에 꼭 필요한 원소가 구리, 은, 수은 이런 것들이에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병을 치료할 때 모든 물건은 만든 주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겠죠? 인간의 몸도 인간을 만든 분이 제일 잘 알아요. 세상 역사의 모든 경전 중에서 성경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성경만이 내가 만든 인간을 고치려면 이 방법을 쓰라고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 인간의 먹거리는 볶음곡식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은 저녁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병을 고치려면 밖에서 자야 된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병이 걸려가지고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은 노설 쓰고 은을 쓰고 수은이 든 새비름을 써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새비름은 수은입니다. 이명래 고약 아지요? 그게 새비름 속의 수은이에요. 새비름 태운제 9.6kg을 안 치면 600g의 수은이 나와요. 그래서 수은이 이 과산화수소와 화학작용으로 균을 죽여서 이 좋은 기를 빼버리잖아. 그죠? 수은이 몇 가지인가 하면은 유기수은과 무기수은이 있어요. 유기수은 중에서 특히 우리 메탈 금속 수은은 일본에서 이제 미나마타 병이라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이 메탈 수은에 의해서 어패류가 중독이 되고 사람이 먹고 문제가 생겼다면은 이 무기수은은 산소와 염소와 황과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살균成分이 있으면서 몸에 축적이 안 돼서 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막 설탕물을 부어가지고 그러면 도움이 안 되고 그걸 말리세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새비름 많이 나오죠. 선생님 뭐 남는 게 시간인데 그죠? 가서 새비름 많이 뜯어다가 그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말려서 묵나물도 만들고 그거 묻혀가지고 늘 상식해요. 그 왜 제가 많이 먹는지 압니까? 채소 중에서 몸 안에 균을 직접 죽이는 항생제로서 수은을 따라가는 게 역사에 없어요. 옛날에 임질매독 다 그거 썼어요. 근데 그게 그냥 새비름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서 보면 그게 쓴나물로 나와 있어요. 양고기하고 같이 먹게 한 거예요. 양몸에 기생충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 죽이려고 같이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나 북부 아프리카 이쪽은 전부 일상의 채소예요. 근데 우리가 뭐 오장육부에 다 좋은 걸 먹는다고 색깔 따라 음식 뭐 찾아 먹잖아. 그죠? 이 새비름은 오장에 다 좋다 그래가지고 오행초라 그래요. 내가 한번 불러볼까요? 잎은 푸르러서 간에 좋고 무슨 간에 좋을 거 아닙니까? 꽃은 노래서 비위에 좋고 씨는 까매서 신장에 좋고 뿌리는 하얘서 폐에 좋고 줄기는 붉어서 심장에 좋고 그 좋은 거 보면 좋으면 오래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새비름의 본래 이름이
장명체입니다. 길장자, 목숨 명자. 생명을 길게 하는 채소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지금 오래 살라고 여온 거 아닙니까? 그죠? 혼자 뭐 나가서 심심할 때 그거 뜯어다 이제 소일거리도 하고. 새비름은 하루 지나면 잎이 다 떨어져요. 뜯자마자 그날 데쳐가지고 널어야 됩니다. 좀 붉어진 다음에 하는 게 좋죠. 큰 것이 좋죠.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최대한 돈 안 들이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돈 드는데 눈 맞춰버리면 돈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아 죽지 아무로 안 죽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좋은가 하면 무기수은요. 무기수은.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약이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가 왜 제일 좋은 약인가 하면은 우리가 척추뼈가 있죠, 인간이? 개도 소도 척추뼈가 있어요. 그런데 척추뼈가 없는 생명체가 있어요. 지렁이도 그렇고 거머리도 그렇고 벼룩이도 척추뼈가 없지요. 척추뼈가 있는 모든 생명체는 간이 있어요. 척추뼈가 없는 모든 생명체는 간이 없어요. 구리는 구리 패러독스라 그래가지고 간이 있는 생명체는 몸 안에서 엄청난 산소 발생과 더불어서 균을 죽이는 과산화수소를 대량으로 발생해서 병균을 죽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구리 패러독스, 이 구리의 불균등화 반응, 한 번에 산소와 균을 죽이는 과산화수소를 동시에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 구리는 또 우울증 치료에 특효라서 암 환자들 심리적 불안에도 좋겠지요. 그 다음에 철분 대사를 좋게 해서 피를 잘 만들어줘요. 구리로 만든 도구가 뭐가 있어요? 옛날부터 쏜 게 녹그릇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다른 약은 못하더라도 녹그릇 약은 꼭 쓰세요. 물을 잡숴도 거기 담아놨다 드시고. 여기 노빠도 있어요. 물에 이렇게 담가놨다 그 우러난 물로 음식도 요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구리가 이렇게 간을 통과할 때 거기 간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야, 벼룩이 간을 내먹지 이러는데 벼룩이 간이 있을까요? 벼룩이는 척추뼈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벼룩이는 간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거머리가 미나리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미나리 뜯어오면은 노숟가락이나 아니면 노대에다 담가 놓으면 거머리가 어떻게 돼요? 왜 구리 독으로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무공의 농약은 구리 녹입니다. 그리고 이 구리가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힘있게 해줘요. 근육이 제일 섬세한 것이 눈의 조리개입니다. 요즘 다들 눈 침침하잖아, 그죠? 나이 들면. 그래서 옛날부터요, 노떼아에다 세수를 하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뭐 노떼아 비싸서 못 쓰면 녹그릇에다 물에 아주 매일 씻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시중에 가서 모든 안약을 사 보세요. 그 안에 다 황산동이라는 구리녹 다 해놨어. 그게 얼마나 좋은 명약이면 안약에까지 해놨겠어, 그죠? 그래서 아마 녹그릇이라는 약은 우리 선생님이 손주를 보고 그 다음 세대가 나도 안 따를 거예요. 언젠가 스텐 그릇 나오고 우리가 다 버려버렸잖아, 그죠? 예, 그래 지금 다 병든 들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6.25 이후에는 쇠가 안 좋아서 막 납이 들어 있어서 그것도 색깔도 간데 요즘은
구리 78, 주석 22% 정확하게 들어있어서 그런 게 없어요. 수세미로 닦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 건강을 찾아야지 이제 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은은 모든 암 환자는 몸 안에 은의 함량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은 미국 FDA에서도 정식 항암제로 등록되어 있어요. 우리 애들 나면은 은수저 요즘 다 어른들 해주면 다 장롱 수저 해놨잖아요. 장롱 속에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은은 우리가 그냥 이 목걸이에서 팔찌에서 차면은 이 피부에 이 수분과 접할 때 이온이 몸에 들어가 버려요. 특별히 뭐 음물 먹고 이럴 필요 없다고. 덩어리 있는 거 막 입자 큰 거 먹으면 콜로이드 먹으면 그 갤러리아라 그래가지고 그 잘못되면은 피부가 다 은색으로 변해버리죠. 예. 그래서 금은 식품에 써도 은은 식품으로 못 쓰게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럼 균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고요. 균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균이 내뿜는 이 독성 물질에 의해서 세포가 변이가 되고 암이 온다면은 균이 제일 많은 쪽을 집중 공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균이 제일 많이 사는 거는 소화기관입니다. 자고 일하면 아마 입에 텁텁하고 냄새나고. 지금 한국 사람의 거의 60, 70%가 헬리코박터에 다 감염이 돼 있어요. 근데 왜 윌카는 그 야구르트 선전하는 거 있었죠, 박사. 그 사람이 헬리코박터 균 발견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헬리코박터 균만 없으면은 위암의 90%는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균이 다 뿜어내는 독성 물질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기관의 균을 죽이는 거. 근데 항생제는 쓰면요, 항암제를 쓰면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이고 핵폭탄처럼 싹 쓸어버려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우리 입안에도 한 400여 종의 균이 있으면 나쁜 균이 한 40여 균이 있어요. 이런 그람 음성균을 선택적으로 죽이고 충치균을 죽이고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것이 역사 속에서 검증된 것은 유향이에요. 유향. 성경에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을 때. 그러면 지금은 몰약이라는 감람나무의 그 송지는 거글스테론이라는 면역 기능을 증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백혈병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특효약이에요. 지금 밝혀진 거로는. 그리고 이것은 방부 기능이 탁월합니다. 방부 기능이란 건 뭔가 하면요. 지금 은과 녹과 수은은 과산화수소와 결합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이 세포벽을 파괴시켜가지고 완벽하게 죽이는 작용을 한다면은, 일반 항생제나 항암제는 세포 내의 단백질을 파괴한다면, 이 방부제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요. 혹시 안동 강고등 알죠? 썩어가는 생선도 소금처럼 어떻게 됩니까? 안 썩어요. 소금이 방부제예요. 방부제의 기능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얼음에다 소금 뿌려놓으면 어때요? 녹아버리잖아요. 왜 물이 빠져나오고 녹아버릴까요? 이 방부제의 특징은 삼투압에 의해 가지고 밀도가 약한 곳에서 밀도가 높은 곳으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요. 우리가 뭐 빨대로 당기면 물이 쭉 빨려 들어가고 이게 쭈글쭈글해지듯이. 그래서 이 소금을 생선에다 딱 뿌려 놓으면은 그 생선 안에 있는 균들의 몸속의 수분이 쭉 빠져가지고 나가면서 이놈이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방부제예요. 얼음에다 소금 뿌려 놓으면 얼음 분잔에 물을 갖다가 빼내버리니까 이게 물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방부제가 또 뭐가 있을까요? 설탕도 방부제예요. 어디 딸기잼 할 때는 설탕 하죠. 그래서 옛날에 항생제가 없을 때는 설탕이나 꿀을 방부제로 썼어요.
지금도 이게 욕창이나 궤양이 생겨서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다 설탕을 부숴 놓으면은 균이 말라 죽어가지고 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나폴레옹 전쟁 때나 과거에 이집트에는 전부 다 설탕을, 또 아프리카에서는 설탕을 항생제로 썼어요. 항생제가 아니고 방부제지, 그죠? 세포를 말라 죽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부제 중에서 최고 강력한 것이 아까 말한 몰약이에요. 몰약.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몰약으로 방부처를 했어요. 몰약천으로 감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 큰 동굴에다가 그냥 재놓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체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유럽 사람들이 갔다가 다 갈아먹어 버렸어요. 1500년대에서 1800년대까지 300년 동안 이집트의 모든 미라를 유럽 사람들이 가서 갈아다가 무미아라는 가정 상비약으로 다 팔아버렸어요. 너무 잘 들어가죠. 왜요? 시체가 잘 들었겠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몰약의 효과가 있었겠어요? 고기 먹고 썩고 깨서 잔데 그걸 먹어버리니까 균이 죽어서 속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몰약이, 유향과 몰약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 들었을 때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 과거에 그 카라반들이 무역한 것이 되게 유향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비쌌는가 하면 황금과 같은 무게로 바꿨어요. 낙타 한 마리가 200kg를 실으면은 20마리가 가면요, 그것을 황금과 같은 무게로 바꿨을 때 요즘 돈으로 하면 560억이랍니다. 그만큼 고대로부터 역사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문제는 이놈을 갖다 어떻게 수용성으로 만들어서 소화기관 전체를 방부 처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몰약원이라는 것이 유향과 몰약을 수용성으로 만들어서 그냥 입에 물고, 뭐 3부이고 5부이고 있고 물고 있다가 삼키면은 며칠만 지나면 입에 냄새가 없어져 버려요. 잇몸에 피나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약을 쓴다면은 실제로 균을 죽이는 살균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부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그냥 뭡니까? 새비름 매일 끓여 먹기 귀찮다. 그럼 새비름 한 먹으면 돼요. 비싸지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공감이 되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좋은 치유는 우리가 땅 기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집을 안 주고 동산에 살게 했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감람산에 가 주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밖에 자서 병 고친 거예요. 욥도 제 위에 앉아서 병을 고쳤고 접지해가지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7년 동안 들나귀와 같이 밖에 자서 병 고친 거예요. 근데 이 문화가 지금 우리가 흙을 밟을 수 없는 상태로 포장 다 해버리고 공중에 떠서 사니까, 우리가 곡기, 지기, 공기 중에서 곡기, 지기도 문제지만, 곡기, 공기도 문제지만 지기를 접할 수 없어져 버렸어요. 다 저런 신발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접지 패드를 통해서 안 된 바퀴만 못 자면은 패드라도 해서 20층 아파트, 30층 아파트 살더라도 땅에 구리봉을 박힌 접지선이 집에는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연결해서 은사 패드에 차라리. 그럼 하나 해놓으면 계속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별로 돈 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요즘은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집에 전화는 없어도 스마트폰은 들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전혀 안 쓰고 내가 공짜로 병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돈을 쓰더라도 방향이 올바로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이유를 충분히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볶음곡식을 먹고 현미떡을 먹는 걸 배제하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기초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그거 못 사 먹겠다. 그럼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곡식 만드는 거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모르면 전화 물어도 가르쳐 주고. 이 방법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할 수 있어야지. 이 제일 중요한 건 암 환자나 그 가족이 병들었을 때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없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치유법입니다. 그걸 해결해 놓고 그 다음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보험을 뭐 얼마나 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한 달 돼가지고 여기 왔다는 건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도 잘 나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희망이라는 약을 포기하지 마시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도시에서 밖에 잘 자리도 없고 못 자요. 그러면 제가 집에서 할 때는 문을 좀 여세요. 잘 때는 보일러를 끄세요. 그죠? 그리고 침낭이 있어요. 이불 같은 거, 침낭 같은 거 이렇게 잘 해서 이불 덮고 자면은 전혀 문제 없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냉석도 좀 하시고, 또 뭐 땅 위에 자는 거 꼭 내가 하고 싶으면 은사 패드나 이불 하나 사요? 그러면 해결되잖아. 그죠? 그러면 20층, 30층에서도 내가 땅 위에 자는 것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최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되는 걸 뭐 지금 우리 사모님들 서울 떠나가지고 저 강원도 산속에 들어가세요 한다고 죽을 병도 아닌데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거기라고 또 안전한 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최선을 찾자는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